화요일 오전. 언니, 혹시 많이 바쁘세요? 네? 아니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혹시 무슨 일로 연락하신 거예요? 별건 아니고, 혹시 내일 준호 봐줄 수 있나 싶어서요. 준호요? 갑자기 왜요? 출산 후에 우울증이 와서 그런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제가 준호가 있어서 움직이질 못하겠더라고요.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은데, 언니가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조금 이따가 가는 게 어떨까요? 준호도 이제 100일이 지났는데 엄마가 없으면 좀 그렇잖아요. 애가 조금 자라고 난 후 여행을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땐 늦는다고요. 친구들은 이제 파릇파릇한 청춘을 즐기고 있는데, 전 이렇게 육아하는 게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매번 자기들 얘기만 해대서 소외받는다는 기분도 느낀단 말이에요. 언니, 내가 왜 때리다는 게 좋아요? 그걸 이해해주지 못하는 친구들이라면 전 계속 친하게 지내지 않을 것 같네요. 아가씨, 이제 준호 엄마로서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엄마도 안 하는 잔소리를 왜 언니가 해요? 그리고 엄마가 언니 집에서 논의가 막히라고 했거든요? 제가 애 낳고 몸 관리하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런 보상 하나 못 받는 게 맞아요? 아가씨가 선택한 길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한테 말하는 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저도 할 일이 많은데 언제 갓난아이를 봐요? 집에서 노는 사람이 뭐가 바빠요? 그건 모르겠고 준호 보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근교로 바람 쐬러 나가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얄미워요? 짜증나. 잠시 후. 넌 혜연이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아가씨한테 뭘 했다고 그러세요? 혜연이가 혼자 애 낳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바람 한 번 쐬는 게 그렇게 싫어. 애가 얼마나 갑갑하면 세연이 너한테 연락했겠어. 안 그래? 그래도 이제 100일이 지났네요. 엄마 손길이 고픈 나이인 만큼 케어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도 가을이 낳고 힘들었는데 아이가 중요해서 외출도 안 했어요. 너랑 혜연이가 같아. 너야 내 아들이 매일 집에 들어가지만 혜연이를 봐라. 함께 시간을 보내주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그래. 오죽하면 우울증 때문에 힘들다고 하겠어. 그냥 숨 좀 쉴 수 있게 며칠 네가 봐. 애 하나 보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도 어머니,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그이도 일찍 나가야 해서 아기를 보는 건 힘들어요. 새벽에 울면 그이도 깰 건데 피곤하지 않겠어요? 넌 내가 하는 말 못 알아듣니? 아님, 못 들은 척이라도 하는 거야? 어차피 가을이 더 아빠를 더 좋아한다면서. 그럼 네가 애 방에서 자고 애랑 아들을 같이 재우면 될 거 아니야. 설마 하기 싫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는 건 아니겠지?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전 정말 제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였다고요. 애가 평생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그 정도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너 그러는 거 아니다. 혹시라도 아니, 혜연이가 나중에 너희 애도 봐줄지. 그러니까 당분간 돌보려. 이번만이에요. 저희도 일정이 있는 만큼 그렇게 오래는 못 봐줘요. 그날 저녁. 오빠, 내일 준호가 우리 집에 올 거야. 준호? 혜인이 아들 이름이잖아. 근데 걔가 갑자기 왜 온다는 건데? 자긴 여행 가야 하니까 나보고 봐달라고 하는 거 있지?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여행을 가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한참 엄마 손이 필요한 나이인데 몸을 추스리자마자 여행부터 다닌다는 게. 일이 이렇게 된 거 이번 한 번만 봐줘야지. 근데 다음에도 그러면 매정하게 잘라버려. 아니 네가 노는 것도 아니고 엄연히 집에서 가사 일에 재택근무까지 하는 사람인데 가난애를 어떻게 키워하겠어. 나도 그래서 말했는데 어머님이 전화 와서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고 하잖아. 혹시나 훗날 우리 애를 아가씨가 봐줄 수 있지 않냐고. 이게 끝이 안 날 것 같아서 알겠다고 했거든. 아가씨도 이번에 내가 안 된다고 몇 번 했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행동은 안 하지 않을까? 글쎄, 걔가 워낙 기상천외한 짓을 많이 벌려서
나도 확답은 못 해주겠네. 일단 마음 넓은 우리가 좀 참자. 그리고 혜연이가 그런 건데 준호는 무슨 잘못이 있겠어. 그것도 그렇긴 하지. 일단 이번엔 넘어가겠는데 다음에도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난 못할 것 같아. 한 달 후. 언니 어디 갔어요? 왜 전화를 안 받아요? 지금 미팅하러 왔으니까 그렇죠? 이제 끝내서 전화 받은 거예요. 언니 주제에 무슨 미팅을 한다고 그래요? 아이, 그래서 집에 언제 가겠다는 건데요? 이제 끝났으니까 장 보고 가야죠. 근데 무슨 일인데요? 언니 옆집에 준호 맡겨놨으니까 가는 길에 데려가라고요. 저 지금 비행기 타야 되니까 전화 끊을게요. 네?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비행기? 그리고 준호를 저한테 말도 없이 옆집에 맡겨놨다고요? 아무리 그래도 미리 말을 해줬어야죠. 지금 이렇게 통보하면 어떡하란 거예요? 오늘 아침에 갑자기 여행 계획이 잡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언니가 집을 비울 거라고 제가 상상했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옆에 맡겨놨으니까 그렇게 아세요. 알겠어요? 끊자마자. 비행기 타야 되는데 전화는 이제 그만한 게 좋지 않을까? 아, 세연이가 이제 연락된 거 있지? 그래서 준호 맡겨놓은 거 날려준다고. 근데 세훈이 좋은 사람이네. 신호 놀러 다니라고 돈도 줘, 아이도 봐줘. 야, 그런 올케 세상 어디에도 없다. 다 내 복 아니겠어? 그리고 자기가 싫으면 어떡할 건데? 너네 집 일이니까 난 모르겠다. 근데 너무 그러지 마.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거 몰라서 그래? 그러다가 너한테 한번 사달난다. 그러든 말든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뭔 일 생겨봐.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 난 여행이나 잘 갔다 와야지. 그러고 보니 열대지방이라 망고가 많다고 안 했나? 1일 3망고 하고 와야겠다. 이래서 베트남에 놀러 간다니까. 아휴. 그래, 가자. 애들 먼저 탑승하는 곳에 가 있어. 잠시 후. 어머, 가을이 엄마 왔어? 애기 데리러 왔나 보네? 네, 언니. 준호 데리러 왔어요. 저 대신 아기 보느라 고생 많으셨죠? 말 못하는 애잖아. 눈만 안 떼면 되는걸? 근데 손님 오기로 한 날엔 집 안 비우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아이를 맡겨서 당황스럽더라. 사실 저도 방금 전화 받았어요. 밖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 맡겨놨다고 하는 거 있죠? 요즘 젊은 사람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걸까요? 나도 내 딸은 이해가 안 가더라. 가을이 봐봐. 가끔 독특하다 싶은 행동들이 있을 거잖아? 요즘엔 다 잘한 애들도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 그냥 이해를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엔 좋을 수 있어. 아, 맞다. 이럴 게 아니라 아이 데리고 가. 나도 저녁에 외식 약속 있어서 가봐야 되거든. 지금 데리고 나올게. 네, 언니. 고마워요. 나중에 제가 맛있는 밥이라도 한 끼 대접할게요. 그날 저녁. 여보, 준호가 왜 우리 집에 있는 거야? 혜연이도 온 거야? 오빠, 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아가씨 진짜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오늘 내가 미팅이 있었던 거 알고 있지? 끝나고 보니까 부재중이 10통 넘게 와 있더라. 그래서 전화했는데 옆에 세진이네 알지? 거기에 준호를 맡기고 자긴 비행기 타러 간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애를 모르는 집에 맡겨놓고 자기 놀러 갔다고? 이 기집애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래서 오기는 한데? 몰라.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건지 전화도 안 돼. 내가 진짜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하다못해 어머님한테 맡기면 되잖아. 굳이 일하는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이건 아닌 것 같다. 지금 이게 총 몇 번째야? 거의 한두 달 만에 3번이나 여행 가는 게 맞나? 그리고 만약 해외에서 이상한 바이러스 달고 오면 아이한테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 몰라서 그러는 건가? 준호가 어릴 때 이러는데 좀 더 크면 어떡하겠어. 아가씨 성격상 혼자 있으라고 하고 홀라당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이럴 거면 남편 쪽에서 애를 데리고 간다고 할 때 그렇게 했어야지. 지금 애 혼자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 이 사실 알고 있어? 이번 건 아직 말씀 안 드렸어.
내가 말을 하면 뭐해. 지금까지 내내 아가씨 이해해라. 혼자 애 키우지 않냐. 혼자 낳고 몸조리 했는데 지금 보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냐 같은 말씀만 하셨는걸. 이번 건 내가 엄마한테 전화할게. 이건 아니지. 물론 그런 분들은 아니시지만 만약 이상한 사람한테 준우 맡겼다고 생각해봐. 실수로라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겠냐고. 나도 그게 걱정이야. 그리고 궁금한 게 아가씨는 무슨 돈으로 해외여행을 그렇게 다니는 걸까? 직장 하나 없는 사람이 목돈이 있었을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 그렇지. 그것도 알아봐야겠다. 일단 엄마랑 전화하고 올게. 잠시요. 어머, 우리 사랑하는 아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혜윤이 여행 가는 거 엄마도 알고 있었어? 그럼, 내가 그걸 모르면 부모라고 할 수 있겠어? 근데 그걸 왜 묻는 거니? 지금 애를 이런 식으로 맡기고 하면 어떻게 하란 거야? 가연이도 미팅 때문에 자리를 비웠더니 옆집에 애를 맡기고 홀라당 여행을 가버려? 엄마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 그럼, 애 데리고 비행기를 탈까? 여권도 없는 애 데리고 가봐라. 출국도 못하는 거 알면서 그래? 네가 손윗 사람이면 그 정도는 봐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유, 가연이에게는 직장도 변변찮으면서 일한다고 유세 부리는 것 같은데 집에서 먹고 놀면서 얼마나 본다고 그러니? 그냥 혜연이 애나 봐주면서 시간 보내는 게 낫지. 안 그래? 안 그래 같은 말이 지금 나와. 만약에 우리가 집에 없는 날이었다고 생각해봐. 갓 태어난 준호를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엄마는 알고 있었음. 내가 봐줄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연이도 엄마가 도 그러니까 봐주긴 했는데 어민이 일하는 애야. 집에서 작업하느라 낮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쓰는데. 아유, 넌 그새 가연이 편에 돌아선 거야. 동생이 힘들어서 휴식을 취하겠다는데 오빠가 돼서 그거 하나 응원 못 해줘. 내가 진짜 너 같은 애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내가 잘못한 건 아니지.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봐봐. 100일 좀 넘은 애를 아무데나 맡기고 여행 가는 사람이 정상인지 아닌지. 우리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한들 엄마 손길보다 못한 건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가 나를 언제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준호가 나랑 뭐가 달라. 엄만 양심이란 것도 없지. 이번엔 우리도 대처할 틈 같은 게 없었으니까 넘어가긴 할 건데 다음은 절대 안 돼. 정 봐줘야 될 것 같음. 집에서 놀고 있는 엄마가 봐. 야, 정재현.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그동안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그런 막말을 한다고? 끊을게. 그날 밤 오빠, 괜찮아? 얼굴이 계속 안 좋아서 그래. 그냥 우리 집 사람들은 왜 그러나 싶어서. 사실 준우나 나나 입장이 다르지 않았거든. 뭐?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혜연이랑 엄마랑 똑같이 하고 있어. 나도 혼자 자급자족했어. 그러다가 엄마가 혜연이 친부를 만나게 되면서 어느 정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었어. 엄마가 힘들었던 거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임이 용서되는 건 아니잖아. 오빤 준호한테 자신을 투영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어머님한테 강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고. 난 왜 그렇게 반응하나 싶었어. 그냥 내가 보였거든. 엄마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던 내 어린 시절이 딱 이랬지 않을까 싶었어. 그래서 뭐라도 해주고 싶더라. 알았어. 그리고 그 맘 이해해. 그러니까 힘들 때 나한테 말해줘. 큰 힘이 안 돼도 옆에서 지지는 해줄 수 있으니까. 고마워, 가연아. 며칠 후. 언니 나왔어요. 진우야, 엄마 왔어. 아가씨, 좀 앉아봐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죠. 지금 한두 달 사이에 5번이나 애 맡긴 거 알고 있으세요? 엄마라는 자각이 있긴 한 거냐고요. 그럼 집에서 애나 보면서 나이 들란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다 여행을 좋아하는데 어떡하란 거예요? 나도 가고 싶은데 애가 있으니 포기하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죠. 부모로서 성장 시기에 해줘야 할 것들이 있는데 아가씨는 여행 때문에 준호한테 그 무엇도 안 해주고 있잖아요. 오자마자 잔소리 할 거예요. 여행 갔다 와서 기분 좋은데 언니 때문에 나빠졌잖아요. 자기는 얼마나 잘났다고 지금 나한테 언성을 올리는데요? 그래서 자기 잘못은 모르겠단 거네요. 다음부터 이런 짓 버리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긴 하시냐고요. 맡길 거면 미리 날짜랑 시간을 말하셔야죠. 무턱대고 옆집에 맡겨놓으셔서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아, 네. 하루 이틀 봐주는 거 가지고 진짜 뭐라고 하시네. 2주. 저 일주일 동안 유럽 여행 가니까 준호 보낼게요. 안 봐준다고 했어요. 저희한테 말하지 마세요. 진짜 뭐라고 하시네. 엄마한테 일러요. 찍소리도 못하면서 감히 거절을 살보여요?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저도 일하는 사람이라 시간 안 나요. 아가씨가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빠른 시일 내로 떠나신다는 거 아닌가요? 내일 가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정 못 가게 할 거면 언니가 다 물어주시든가요. 내일 아침에 데려다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세요. 결국 해줄 거면서 왜 이래? 전 해준단 말 안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일정 없어서 봐줄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깟 일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그래요. 됐고, 내일 아침에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잠시요. 아, 오빠, 진짜 아가씨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대뜸 일주일 동안 유럽 가니까 준호를 또 맡기러 온다고 하잖아. 안 된다고 했는데 그깟 일정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서 애를 보래. 이거 진짜 심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안 되겠다. 당신도 짐 싸. 우리 집에 와서 혼자 두고 같은 말도 해. 나가버리자. 내일 갈 만한 숙소 찾아볼게. 가을이도 우리 때문에 어디 나가지 못했잖아. 당장 여권 만들 순 없으니까 제주도나 가자. 회사에는 연차 쓴다고 말해 놓을게. 그렇게 해도 될까? 그러다가 무슨 문제 생기진 않겠지? 애초에 봐준다고 말하지도 않았잖아. 일정 있어서 안 된다고 했는데 강제로 밀고 들어오는 건 혜연이 아니야? 그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도 가자. 이왕이면 전화 꺼놓는 게 좋겠지? 지금 작정한 거지? 근데 오빠, 내가 진지하게 말하는 건데 이번 일로 무슨 말을 들을지 몰라. 괜찮은 거 맞아? 솔직히 선은 엄마랑 동생이 넘은 거 아니야? 그리고 뭐라고 하면 연 끊어버리든가 해야지. 이 정도로 말을 못 알아듣는 거라면 연락 안 하는 게 우리한테 나을 수 있어. 이건 내가 잘 해결하도록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우린 우리 인생만 신경 쓰자. 그리고 준호는 매제한테 연락해볼 생각이야. 준호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어 했잖아. 혜연이가 반대해서 그렇긴 못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매제가 키우는 게 낫지 않을까? 솔직히 혜연이가 엄마 역할 제대로 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더라. 오빠 생각이 그렇다면야. 근데 두 사람 일에 우리가 분란을 만드는 건 아닐까? 근데 이게 지속되면 아이만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여러 방향을 고려해 봐야지. 그럼 오늘 밤에 바로 떠날 거니까 짐만 챙겨줘. 알았어. 그날 밤. 의도치 않게 가족여행을 가게 됐네. 근데 비행기가 내일인데 우리 어디서 자? 오늘 하루만 모텔에서 자고 내일 아침 첫 비행기로 가자. 휴대폰은 꺼놨어? 난 업무폰만 켜놨는데 정 안 되면 이걸로 길 찾아서 가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자. 이번 일로 잘못된 걸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난 바라지도 않아. 만약 이런 걸로 깨달을 수준이었음 그런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을 것 같거든. 아무리 네가 우리 가족이 됐다고 해도 염치라는 걸 챙겼어야지. 자기 필요할 때마다 도움 주는 사람은 아니잖아. 그거야 그렇긴 하지. 아가씨는 무대뽀로 밀고 들어오는 성격이니까. 근데 걱정이긴 한데 어머님이 이번 일을 쉽게 넘기진 않을 것 같은데 말이야. 걱정하지 마. 중간조율 잘하라고 있는 게 남편 아니겠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알았어. 고마워 오빠. 다음날 아침. 너 지금 뭐 하는데 아직도 안 와?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은 거 몰라서 그래? 미안해. 지금 준호 데리고 공항 가고 있어. 곧 도착이니까 좀만 있어. 뭐? 지금 우정여에게 애를 데리고 오겠단 거야? 됐어. 하긴 학교도 얼마 안 다녔는데 우정여행이 뭐겠어. 애 데리고 올 거면 미리 말을 해줘야 되지 않아? 원래 데리고 갈 생각 없었단 말이야. 근데 세연이가 잠수 타버린 걸 어떡해. 집에도 가봤는데 조용한 게 인기척이 전혀 없었단 말이야. 야, 여권은 있긴 해. 아무리 아기라도 여권이 있어야 들어오든 말든 할 거 아니야. 넌 그냥 집에서 애나 보고 있어. 애 엄마랑 어떻게 해외여행을 가겠어. 그리고 설사 여권이 있다 해도 아기랑 다니면 얼마나 제약이 있는지 모르지. 그냥 넌 너대로 놀고 우린 우리끼리 갈게. 그리고 경비는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간다. 네가 그랬잖아. 갑자기 못 간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기 목 여행비는 회수 안 하기로. 알겠지? 그런 게 어딨어. 내가 이번 여행에 쓴 게 얼마인데 같이 안 간다고? 그리고 비행기 취소값은 내가 가진 게 맞잖아. 너 웃긴다? 미희가 못 간다고 했을 때 네가 한 말 기억 못해? 환불한 걸로 잘 먹고 잘 논다고 했잖아. 근데 네가 당하니까 못 참겠다 이거야? 그거 마음에 안 들면 걔에서 빠지면 될 거 아니야. 야, 너희가 이러고도 친구야? 친구 버리고 지들만 살겠다 이거냐고. 진짜 이놈의 애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진짜 양육비만 아니면 이런 곤욕도 없었을 텐데. 너 설마 우리랑 여행 다닌 거 애 양육비야? 야, 정혜연, 너 미쳤구나. 애한테 쓸 걸로 지금 흥청망청 해외여행을 따라온 거네. 치가 떨려서 안 되겠다. 그냥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잠시요. 오늘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 준호는 왜 데리고 있는 건데? 세연이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준호 맡기러 간다고 했더니 집 비우고 사라졌잖아. 내가 애 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게 맞아? 과연 이겐 생각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희누이가 그렇게 말했는데 지금 사라졌다고? 재은이한테 연락해봤어? 둘 다 전화를 안 받으니까 그렇지. 아예 작정했는지 전화를 꺼놓고 있어.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이게 얼마짜리 여행인데 파투나게 만드는 거야. 네, 이것들을. 혜연아, 너무 그러지 마라. 엄마가 아예 이것들 불러다가 한 소리 할 테니까. 할지 못할지 구분 못하는 애들은 혼 좀 나야 돼. 진짜 많이 혼내줘. 그리고 나도 여행 못 간 거 돈 다 돌려받아야겠어.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마음의 상처도 입었으니까 그것도 받아야 되지 않겠어? 당연하지. 2로 제주도가 가족 단위로 가기 괜찮은 것 같아. 가을이가 테디베어 박물관 좋아해서 다행인 거 있지. 덕분에 제대로 쉬고 온 것 같은 기분이라니까. 그렇지. 근데 혜연이는 그렇지 않은가 보네. 전화 켜봤어? 와, 이게 뭐야. 시간당 10통은 걸은 것 같은데. 메신저런 욕도 적혀서 왔어. 준호 못 맡겨서 여행도 못 간 것 같네. 넌 엄마한테 왔네? 전화해봐야겠다. 근데 오빠, 이거 먼저 보고 전화 거는 게 좋지 않을까? 여행비 물어내라고 하는 걸? 나 때문에 여행 못 갔으니까 피해 보상으로 총 800을 달라고 하는데 어떡할까? 뭐? 그걸 우리가 왜 줘? 애초에 못 봐준다고 했는데 말이야. 안 되겠다. 내가 혜연이한테 전화해서 한마디 할게. 잠시요.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뭐 하는 짓인데? 그건 오빠 아니야? 내가 준호 봐달라고 했지? 근데 말도 없이 잠수 타는 게 맞아? 지금 그거 때문에 친구들이랑 절교하고 난 여행도 못 갔단 말이야. 안 된다고 저번부터 얘기했어. 야, 너 내 엄마라는 게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냐? 하다못해 네가 돈이라도 벌면 몰라. 그거도 엄마 돈에서 나가고 있는 거잖아. 아니거든? 나도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있다고. 그걸로 알아서 여행 가겠다는 게 큰 잘못이야. 내 주머니 사정 걱정할 거면 오빠는 언니 관리나 제대로 해. 지금 이게 신우이한테 할 행동이냐고. 충분히 잘했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야? 우리가 네 하인하녀도 아닌데 네가 통보하면 무조건 애 봐줘야 되냐? 정 도움받고 싶으면 엄마한테 봐달라고 하던가. 며느리니까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 네 애나 봐주려고 나랑 결혼한 사람 아니야.
어차피 놀고 먹는 사람인데 내가 일거리 하나 준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잖아. 일이라고 해봤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손가락만 까딱하는 주제. 넌 그런 거 하나 못 해보지 않았냐? 근데 내가 노파심에 물어보는 건데 설마 그 매달 들어온다는 돈이 애 양육비야? 너 그거 건들면 인간 아니다? 내가 알아서 쓰겠다는데 왜? 어차피 양육할 때 쓰라고 준 거잖아. 사회화 기르는데 딱 아니야? 넌 애가 개야? 사회화 같은 소리 하지 마. 지금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딴 말이 나와. 네가 지금까지 애한테 뭘 해줬는데? 백날 천날 놀러 다닌다고 가연이한테 애 맡겼잖아. 누가 알면 우리가 둘째 낳은 줄 알아? 그따위로 할 거면 키우겠다는 매지한테 보내. 알겠어? 오빠가 무슨 상관인데? 그리고 공짜로 돈 들어오는데 굳이 그럴 필요 있어? 애야 뭐 적당히 먹히고 입히면 되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하면 그게 맘충이란 거야. 아, 오빠는 대디충이네? 아빠잖아. 야. 앞으로도 우린 네 자식 안 봐줄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요. 넌 무슨 짓을 했길래 혜연이가 울면서 전화를 하니? 내가 일을 갖고 널 마음에 안 들어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신우이가 애 좀 봐달라고 했는데 연락 안 되는 게 말이 되니? 전 애초에 못 해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그걸 제 탓으로 돌리는 게 더 문제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잘했다는 거야. 네가 뭔데 우리 가족 사이를 다 벌리고 난리야. 애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거니까. 엄마는 뭐가 잘나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는 건데? 엄마, 딸 교육 제대로 시켜. 엄마가 오냐오냐 하니까 밖에서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니야. 그리고 여행 가는 거 애 양육비였다면서? 일도 안 하는 애가 그럼 무슨 돈으로 기저귀나 분유를 사 먹인단 건데? 그게 왜? 어차피 어디 가서 증명할 것도 아닌데 그게 무슨 상관이니? 그렇다고 우리가 애한테 분유를 안 사줘, 기저귀를 안 사줘.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아가씨나 어머님은 준호 보호자라고 할 수도 없어요. 아이에게 쓰여져야 하는 걸 횡령해놓고 뭐라고요? 그거 아빠 쪽에선 알고 있나 모르겠네요. 더 이상은 못 들어주겠다. 엄마랑 혜연이는 그렇게 살아. 사람이 할 짓이 있고 하면 안 되는 짓이 있어. 근데 엄마랑 혜연이는 그런 거 하나 제대로 구분 못하는 아나무인 같으니까 우리도 굳이 인연 이어갈 생각 없어. 가을이가 두 사람 보고 뭘 배울지 무섭거든? 앞으로는 연락도 방문도 하지 마. 찾아오면 그땐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잠시요.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지금 자기 여행 하나 못 간다고 우리한테 이런다고? 미안해. 엄마랑 혜연이가 이런 사람일 줄은 꿈에도 몰랐어. 괜찮아. 근데 오빤 괜찮겠어? 가족으로서의 연을 끊어버리면 보고 싶어도 못 보잖아. 그래도 오빠한텐 피로 이어진 가족인데 걱정돼서 그래. 비가 물보다 진하다고 해도 난 내 가정을 지키는 게 더 소중해. 너랑 가을이랑 100년해로 해야지. 그리고 모르게 넘어가면 평생 당신이 준호 키워야 돼. 그래도 괜찮겠어? 키우는 건 그렇다 쳐도 두 사람 태도가 화나게 만들겠지. 그럼 이제 준호는 어떻게 할 생각이야? 솔직히 아가씨가 양육을 제대로 할까 싶어. 그래서 매지한테 연락해 보려고. 사실 얼마 전에도 저녁에 만났었어. 혜윤이한테 연락을 못하니까 나한테 잘 지내냐고 하더라. 보고 싶은데 혜연이가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나 봐. 차라리 이런 일이 있는 거 알면 소송 같은 걸 해서 데려갈 수 있지 않을까 싶네. 자기 사랑하는 아빠한테 잘하는 게 준호한테도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긴 귀띔해주는 건 상관없겠지? 다음 날 점심. 안녕하세요, 주영씨. 오랜만에 연락드리는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무슨 일로 저한테 연락을 주셨나요? 혹시 준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죠?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니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매달 준호목 양육비 아가씨한테 보내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사실 그게 준호한테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걸로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는 걸 알게 됐거든요. 에? 해외여행이라뇨? 지금 그럼 갓난애를 데리고 여행을 다니는 건가요? 아니요. 저한테 맡기고 가세요. 근데 제가 안 된다고 해도 모르는 사람 집에 애를 덜컥 맡기고 저한테 말하기도 하고요. 너무 빈번하다 보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저한텐 애 잘 키우고 있다고 했는데. 이게 저한테 보내준 사진들이에요. 이거 제가 찍은 거예요. 아가씨한테 잘 있다고 초반에 보내드린 건데. 준호 양육 문제 때문에 저희가 어머님이랑 혜연이한테 말해봤는데 안 듣더라고요. 차라리 이럴 거면 매제가 더 잘 키울 것 같아서 지금 실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럴 줄은 몰랐네요. 사진이나 영상만 보면 행복해 보였는데 실제로는 방치였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신경을 더 쓰지 못한 것 같아요. 이번 기회에 제가 데리고 오도록 할게요. 혹시 걔가 여행 간다고 또 맡긴다면 준호 쭉 돌봐주실 수 있나요? 그런 사람 손에 더 이상 맡기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증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선 살해하도록 할게요. 살해는 괜찮아요. 저랑 남편 언제든지 도움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해결되는 대로 연락드릴게요. 며칠 후. 이번에 또 잠수 타면 가만히 안 있을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저번에 손해배상도 안 해줬잖아요. 내가 그때 날린 돈이 800만 원인 걸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요. 연락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하세요. 분명 그 일도 아가씨랑 어머님한테 말했을 텐데요. 저한테 이래봤자 좋은 꼴 못 보세요. 언니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깨질 거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리고 우리야 그렇다 쳐도 준호까지 오빠가 외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잠수 타면 현관문 앞에 놓고 그냥 가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요. 그거 6인 거 몰라서 그러세요? 그거 신고하면 아가씨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니까 언니가 연락만 잘 받으면 그런 일 생기지도 않을걸요? 설마 가을이한테 전과 있는 고모 만들 생각은 아니리라 믿어요. 그럼 내일 봐요. 잠시요. 뭐? 현관 앞에 두고 간다고 했다고? 정신 나갔대? 지금 날씨에 애를 밖에 두면 감기 걸릴 수 있다는 거 몰라서 그래? 어떻게 사람이 변하질 않아? 그냥 준호 우리가 계속 데리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준호 양육한다고 말하면 안 될까? 양육비는 안 받아도 우린 여유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가을이도 동생이라고 엄청 좋아하잖아. 갓난애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 혼자 1살, 5살 애를 어떻게 키우겠다고 그래. 괜찮아. 가을이도 준호만 오면 사고 안 치고 옆에 앉아서 의젓한 모습 보여주거든. 그렇다고 저 집에 맡기면 애 접종은 제대로 하겠어? 그것도 그렇긴 하지만. 당신이 힘들까봐 그러는 거지. 우리가 육아를 안 해본 게 아니잖아. 가사 일에 근무까지 하면서 어떻게 하려고?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요즘은 일 무리하게 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알았어. 그럼 우리가 키우도록 하자. 다음 날. 아가씨, 자꾸 이런 식으로 굴 거예요? 그리고 애를 잘 먹여야죠. 지금 몇 번을 봤는데 몸무게가 같은 게 맞아요. 한참 성장해야 되는 시기에. 아, 진짜 시끄럽네. 그럼 언니가 키우든가요. 자기가 키워줄 거 아니면서 나한테 왜 화를 내는데요? 그냥 언니는 큰엄마 역할만 딱 수행하면 되는 거 몰라서 그래요? 당신 같은 사람한테 태어난 준호가 불쌍해서 그래. 엄연한 아동학대인 거 몰라서 그래요. 그럼 찾으러 안 올 테니까 혼자 키워보시든가요. 왜? 각서라도 써줘요? 이거면 되겠냐고요. 지가 뭐라도 된 것처럼 짜증이야, 씨. 야, 너도 거기서 잘 살아.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네가 낳은 자식의 발달이 느리면 걱정도 안 돼? 야, 지금 신우한테 반말을 찍찍 내뱉었어?
너 같은 사람은 존중해줄 필요가 없으니까. 가라, 준우 데리고 안에 들어가 있어. 엄마 고모랑 할 말이 있을 것 같네. 사람답게 좀 살지. 네가 뭐가 잘나서 나한테 입을 여는데? 자식 버려두고 여행만 다니는 사람이 부모라고 칭해질 수 있어? 넌 부모가 아니야. 그냥 생물학적 부모일 뿐인 거지. 키우지 못할 거면 낯을 말았어야지. 책임도 못 질 일을 왜 저지르는 건데? 그래. 차라리 각서라도 받았으니까 내가 키우지 뭐. 너 같은 애보다 우리 집에서 더 행복하게 지낼 거니까.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마. 네가 왔을 땐 우리도 여기 없을 거니까. 알겠어? 그날 저녁. 오빠, 우리 이사 가자. 여긴 월세 내주면 되잖아. 모아놓은 적금 깨면 아파트 전세 구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있으면 찾아와서 얼마나 깽판질지 상상이 안 돼. 그래, 그럼 매물 알아보자.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렇지. 당신한테 키우라니? 자기 배 아파서 나오잖아. 보성애가 그렇게 없을 수 있나? 사랑해서 낳은 게 아니라 지우지 못해서 낳은 거니까. 준호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지 모르겠어. 정말 귀엽고 순한 애기인데. 곧 매제가 데리러 온다고 했으니까 좀만 힘내자. 그리고 매물은 최대한 빠르게 알아볼게. 그곳에서 꽤 살아야 되니까 주위 환경도 잘 보고 가자. 나도 내일 부동산 가서 한번 알아볼게. 오빠 직장이랑도 너무 멀면 안 되니까 잘 찾아봐야겠어. 나야 차가 있으니까 너무 멀지만 않으면 돼. 이왕이면 여기랑 많이 떨어지는 게 좋겠지? 근처에 살면 혜연이나 엄마가 찾아올 것 같아서. 정반대도 괜찮을 수도 있겠다. 고려해서 알아볼게. 한 달 후. 언니 이사 갔어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바빠요. 휴대폰 번호는 언제 바꾸셨대요? 모르는 번호라 받았더니 아가씨를 기분이 나쁜데요? 언니, 준호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지금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왜요? 양육을 맡긴 건 아가씨였잖아요. 각서도 쓰고 가셔놓고 이제 와서요? 지금 양육권 변경 문제 때문에 재판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준호 뺏기면 안 되니까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어이없는 소리 마세요. 솔직히 잘 됐다 싶네요. 아가씨, 그동안 준호랑 같이 시간 보낸 적 있나요? 뭐만 하면 여행 다녔잖아요. 아가씨보다 제가 양육한 날이 더 많았어요. 근데 지금 양육권 빼앗기는 게 그렇게 무서우세요? 내가 지금 자식 잃는 걸 봐야겠어? 돌려보내라고 했잖아. 이거 납치를 신고하기 전에 집으로 보내라고. 알겠어? 그렇게 해보세요. 근데 이제 와서요? 근데 저도 아가씨보단 주영씨 편이라서요. 그게 준호한테는 더 나은 환경일 것 같거든요? 지금 짜고 치는 거지? 갑자기 나한테 소송 걸 때부터 알아봤어야 됐어. 다 네 짓인 거잖아. 내가 자유롭게 사는 게 그렇게 탐났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탐? 너 같은 엄마는 세상에 필요 없어. 애한테 엄마라는 단어 꺼내지 마. 그럴 자격조차 없으니까. 6개월 후. 늦게 와서 죄송해요. 그동안 해결해야 할 일이 많아서 오래 걸렸네요. 괜찮아요. 그리고 양육권 가져오게 된 거 축하드려요. 부모님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손주를 마주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데리러 오게 된 건데 둘째를 뺏는 기분이라서 죄송하네요. 그러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아예 못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아가씨랑은 어떻게 됐나요? 전화가 오고 있긴 한데 일부러 무시하고 있는 중이라 듣지를 못했네요. 양육에 성실하지 않았던 것 때문에 박탈할 수 있었어요. 해외에 나가면 국민보험 자격 정지되잖아요. 그런 기록들도 있다 보니 양육에 성실하지 않았던 걸 쉽게 알 수 있었어요. 게다가 제가 매달 줬던 양육비도 자기한테만 썼기 때문에 쉽게 데리고 올 수 있었어요. 다행이네요. 사실 항소할까봐 걱정도 많이 했거든요. 그러진 못할 거예요. 그쪽 변호사도 이건 못 이긴다고 했을 정도였거든요. 그동안 몰래 썼던 것도 저한테 돌려줘야 돼서 아마 골머리 썩고 있을 거예요.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사실 몰랐음 준호가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이 되질 않아요. 아니에요.
준호야, 이제 행복하게 살자. 아,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날 저녁. 오빠가 어떻게 그래? 지금 동생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네가 잘못하지 않았냐? 하도 전화해서 무슨 말을 하나 싶어서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된 게 바뀌질 않아? 네가 잘못했던 거 절대 인정 못하겠어. 혜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남는 거 유용해 쓴 게 그렇게 잘못이니? 엄마, 그렇게 살지 마. 유흥? 사람이 즐길 수 있지. 근데 한 아이 양육자가 아이는 뒷전이고 자기만 챙긴다? 난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야, 정혜연. 너 정신 똑바로 챙기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재판 결과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다 네가 저지른 일에 대한 결과니까. 그럼 난 이 창창한 나이에 아이나 보라는 거야? 그럼 내 청춘은 어떻게 하라고? 네가 저지른 거지. 그게 싫었음 결혼도 임신도 안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인생이 중요하면 그냥 너 혼자 살아. 애꿎은 사람 끌어들이지 말고. 그리고 엄마도 똑같네. 엄마나 딸이나 하는 행동이 이렇게 같을 수가 있어. 됐어. 내 인생에서도 당신 같은 사람들을 없는 사람으로 취급할 거니까 알아서 잘 살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래?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나한테 이러냐고. 날 누가 키웠는데. 엄마가 날 키우긴 했어. 난 나 혼자 자란 거야. 엄마가 날 원망할 때 그거 꾹 참고 혼자 버티고 버텨서 이렇게 자란 거라고. 그동안은 엄마를 대우해줬지만 이젠 아니니까 둘이 잘 살길 바라. 잠시 후. 고생 많았어. 많이 힘들었지. 이제 끝났나 보다. 질긴 인연이었던 것 같아. 우리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만 남았으니까 힘내. 알겠지? 그렇게 하자. 근데 준호는 잘 갔을까? 이제 사랑만 받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말이야. 주영씨가 많이 사랑해 줄 거야.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잖아. 재판도 잘 진행된 것 같으니까 우리도 가을이랑 오순도순 살면 되지. 나중에 상황 좋아지면 준호 보러 가자. 가을이도 동생 보고 싶다고 오늘 침울해 있거든. 그래, 그렇게 하자. 신우나 신모랑은 연락을 영원히 끊었어요. 남편이 마음 아파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시원해 보이더라고요. 준호랑은 종종 만나면서 단란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모든 사정을 아는 여자분이 새엄마가 돼줘서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주영 씨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동안 빼돌렸던 양육비를 갚느라 뼈 빠지게 일하고 있단 말을 들었어요. 아이가 잘 자랐음에서 한 달에 200을 보냈단 걸 생각하면 3달 정도는 고생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부모는 낳는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인데요. 자녀를 방치하는 것도 학대이기 때문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 낳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저희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여보, 이번 주에 아빠 환갑잔치 있는 거 알고 있지? 일생에 한 번 있는 대행사니까 신경 많이 써주는 거 잊지 마. 자식이로군 나 하나밖에 없는데 뭐라도 하나 자랑거리가 있어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아빠가 골프채 갖고 싶다는데 사드려도 돼? 뭐? 아버님 연세에 무슨 골프를 치겠다는 거야. 그건 절대 안 되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아버님도 골프 치시잖아. 두 분이 같이 다니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요즘 사돈끼리 친하게 지내는 집안이 어딨다고 그래? 이참에 취미로 엮어드리는 게 좋지.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던 분이잖아. 근데 장인어른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수준이 맞아서 되겠어? 그냥 다른 취미 하시는 건 어때? 괜히 두 분 붙여놨다가 자존감 떨어지셔서 안 하면 돈 낭비나 마찬가지라고. 그래도 환갑이신데 원하는 거 해드린 게 좋지 않아? 이날만 얼마나 기다리셨는데. 됐어. 그리고 요즘 환갑을 누가 챙긴다고 난리야? 요즘은 너도 나도 환갑이라서 칠순부터 챙긴다고 하더라. 그거 보면 넌 너무 극성이라는 생각 안 들어? 극성이라니? 자식된 도리로 하겠다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야? 그럼 아버님도 안 챙겨도 되겠네. 아버님도 3개월 뒤에 환갑이시잖아.
그거랑 이거랑 같아? 친정보단 시댁을 귀하게 대하는 게 바로 며느리라는 거야. 언제까지 친정 뒤치다거리 할래? 진짜 사람 피곤하게 하는데 재주 있다 너.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한텐 장인어른이시잖아. 내가 하나뿐인 아빠를 챙기겠다는 게 그렇게 잘못인 거야? 그럼 당신도 아버님 생신 챙기지 마. 그럼 내가 수긍하고 넘어갈 테니까. 그래, 너 알아서 해. 내 20만 원만 드리고요. 식사 대접해드리는 것도 감지덕지 아니야? 어른들 모시고 쌈밥집 가서 고기랑 야채 먹어봐. 그거만 해도 얼만데 어이가 없네. 그리고 비상금이니 뭐니 꺼내서 몰래 드리거나 하면 그거 다 압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토요일 오전. 여보, 일어나. 아빠 모시러 가야지. 이러다가 우리 다 늦을 것 같아. 알아서 오시라고 하면 되잖아. 굳이 우리가 모시러 가야 될 이유가 있어? 사람 귀찮게 굴지 좀 마. 알아서 오시겠지. 뭐? 그 시골에서 어떻게 오라고 그래. 우리가 차로 가면 1시간이지만 아빠 혼자 오면 2시간은 더 걸리는 거리란 말이야. 그러지 말고 모시러 가자. 어? 아이 진짜 씨. 그럼 당신이 운전해서 가던가. 진정 운전면허 따냈으면 혼자 갔다 오고 얼마나 좋아. 내가 진짜 너 때문에 짜증나 죽겠어. 그렇게 어려워? 환갑잔치 장소에 아빠 모시고 갈 수 있게 일찍 일어나란 게 오시는 길에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그래도 심장이 약한데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떻게 하려고. 그냥 왕복 2시간만 쓰면 되잖아. 모셔드리는 건 내가 어떻게든 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운전해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워? 아 진짜 사람 귀찮게 하네. 아, 내가 이번에 특별히 한 번만 가주는 건데 모셔다 드리는 건 알아서 해. 사람을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애초에 도시를 나오시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나오시라고 해도 말을 안 들으시더니 아빠가 일부러 그러는 거잖아. 엄마랑 아빠가 살았던 장소에서 추억을 되새기려고 하는 건데 왜 이렇게 말을 믿게 해야 되는 건데? 아, 됐어. 내가 택시 타고 가서 모셔올 거야. 택시 같은 소리 하네. 그게 얼만지 알고 말해? 왕복해서 30만 원은 훅 깨질 거라고. 그걸 누가 내는데? 너 우리 생활비 확인할 거니까 쓸 생각 절대 하지 마. 알겠어? 잠시 후. 우리 딸 왔어? 근데 혼자 어떻게 왔어? 윤서방은 안 온 거야? 아빠 보고 싶어서 그냥 택시 타고 왔어. 그래도 아빠 환갑잔치인 날인데 내가 와서 모시고 가는 게 맞잖아. 근데 깔끔하게 옷 잘 입었다. 이거 엄마가 예전에 준 옷코디 아니야? 예전에 가족사진 찍는다고 엄마가 입혀준 것 같은데. 기억하고 있었어? 사실 뭘 입어야 되나 싶었는데 네 엄마가 해준 게 딱 눈에 보이더라. 같이 입을 수 있게 위에 옷이랑 바지 같이 놔둔 거 있지? 내가 애기도 아닌데 말이야. 이 집은 네 엄마 흔적이 많아서 추억 살리기 참 좋은 것 같아. 엄마가 참 보고 싶어. 우리 가족이 단란하게 살았던 때가 있었는데 말이야. 그땐 엄마의 빈자리가 이렇게 큰 줄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분인 것 같아. 나도 이렇게 힘든데 아빠는 얼마나 힘들까 싶기도 하고. 그나마 다행인 건 집주인이 빼라고 안 하는 거야. 근데 아빠, 여기 집주인은 이 집이 있단 거 알고 있을까? 한 번도 연락 온 적이 없어서 헷갈리는 거 있지? 집주인? 아, 우리 딸은 몰랐구나. 이거 아빠 거야. 그리고 저 넓은 논이랑 밭이 다 내 거야. 그래서 농사 짓게 해주는 대신 돈이랑 농작물 받는 거잖아. 뭐? 아, 난 그냥 동네 인심 이런 건 줄 알았지. 설마 아빠가 땅 주인일 거라고 생각했겠어? 아, 그치만 엄마는 예전에 임대라고 했는걸? 그땐 그랬지. 근데 돈 열심히 모아서 샀어. 아빠랑 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이제 쉬면 되는데 그렇게 갈 줄 알았겠니? 어이구야. 그러고 보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네. 우리 이러다가 늦는 거 아니니? 아빠가 운전할 테니까 차 타고 가자. 아빠한테 차가 있었어? 저번에 팔았던 거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있겠어?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나가려고 차를 팔겠어? 그럼 오랜만에 아빠 옆자리 앉아야겠다. 느긋하게 갈 수 있겠어. 그래, 그래. 드라이브나 하면서 가자. 그날 오후. 장인어른, 환갑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복 많이 받으시고 윤지 옆을 오랫동안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딸이 잘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많이 지켜봐 줘야 되지 않겠나? 나도 자네 믿고 우리 윤지 맡기도록 하겠네. 윤지야, 이렇게 나 데리러 와줘서 고맙다. 아파도 참. 당연히 해야 할 일이잖아. 엄마 대신해서 내가 옆에서 많이 챙겨줄게. 그니까 건강하게 살아요. 엄마처럼 먼저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 너무 슬펐어. 당연하지. 내가 우리 딸을 두고 일찍 갈 순 없잖아. 자, 이제 장인어른 생신 축하 파티 해야지. 그럼 장인어른, 이건 제가 드리는 겁니다. 요즘 사정이 안 좋아서 이거밖에 넣지를 못했네요. 아, 이런 거 왜 주는 거야? 그냥 니들 맛있는 거나 사 먹어. 아, 그럼 감사히 받겠습니다. 그래. 너희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아, 그래도 우리가 주는 선물인데 한 번만 받아주면 안 돼? 그렇게 거절하면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잖아. 난 아빠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말이야. 장인어른께서 괜찮다고 하잖아. 자꾸 권하는 것도 안 좋은 거야. 그럼 장인어른, 식사 맛있게 하세요. 당신도 그만 뼈를 통하고 먹어. 이게 다 얼마짜리인 줄 알아? 당신은 축하보다 돈으로 보이는 거지? 저번에 우리 아빠 다쳤을 때도 수술 잘하는 곳보다 싼 곳 찾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 아빠 왼쪽 다리 절개되셨어. 사위란 사람이 어떻게 돈을 걱정할 수 있는 거야? 나도 아버님 생신 때 축하보다 돈 걱정할까?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른들이 있는 곳에서 왜 그래? 내가 억울해서 그래. 엄마 장례식 때 장례비 아끼려고 이것저것 항목에서 뺐잖아. 내가 채우겠다고 하니까 부조금 몰수해 간 거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어. 사람이 어떻게 돈에 인색할 수 있어? 내 친정에 쓰는 게 그렇게 아까워? 윤지야, 아빠 괜찮아. 다 같이 식사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거지. 그런 돈 한 푼이 중요하지 않아. 우리 딸, 아빠가 서운해할까봐 그랬구나. 서운하고 억울해. 자긴 뭐뭐남이 시댁에 돈을 그렇게 퍼주면서 난 아빠 축하 한 번 제대로 못 해주는 게 맞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여기가 무슨 자리인데 네가 언석을 올려? 제정신이야? 사람들 보기 쪽팔리지도 않아? 너 당장 따라 나와. 이거 봐. 왜? 네가 생각해도 쪽팔려? 난 하나도 쪽팔리지 않아. 내가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모를 거라고 생각해? 3달 후에 아버님 환갑 때 맞춰서 사주문 했더라. 난 골프차 하나 사는 거 허락받는데 당신은 왜 나 몰래 아버님 차를 사주는 건데? 그거야 아버지가 갖고 싶다고 하시기도 하고 내 평생 소원이 차 하나 사드리는 거니까 그렇지. 그게 그렇게 억울해? 어. 나도 아빠 취미생활에 맞게 골프채 사드리고 싶었어. 근데 당신은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 있잖아. 땅을 파면 그 돈이 나오냐면서 무한주잖아. 이번에 꼴랑 용돈 20만 원 넣어서 드리는 게 그렇게 자랑이야? 내가 벌어서 내 부모님한테 쓰겠다는데 네가 뭔 상관인데. 그럼 너도 네가 번 걸로 해드리면 될 거 아니야. 하긴 꼴랑 150만 원 버는 사람이 그런 걸 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 나 150만 원 벌어. 어머님 아버님이 암탉은 울어서 안 된다면서 친구도 못 만나게 하잖아. 근데 내가 어떻게 밖에서 돈을 벌어? 집에서 몰래 자투리 시간 써서 일하는 게 다야. 그렇게 해서 버는 건데 홀라당 가져가 버리잖아. 나한테 관리할 시간은 주기는 하니? 여발 다 있어? 네가 우리 부모님이랑 가까이서 사는 거잖아. 그럼 얹혀 사는 값은 하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하는 게 뭐가 있는데? 집에서 빨래하고 청소하고 밥하는 거 말고 하는 거 있어? 맨날 빈둥빈둥거리는 거 의식주 걱정 없게 만들어줬더니 어이가 없네? 그래 됐어.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결혼생활 유지하는 것보다 아빠 모시고 사는 게 훨씬 나아. 이혼해. 너 같은 놈이랑 한순간도 같이 살고 싶지 않아.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너 같은 게 이혼을 거르네. 네가 나 없이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그냥 조용히 하고 살아. 그만! 자네 지금까지 내 딸을 종 취급한 건가? 어쩐지 볼 때마다 안색이 안 좋아진다 싶었는데 그동안 이런 대우하고 있었던 거야? 이 미련한 거사, 너 왜 그런 걸 당하고 있었어? 네가 얼마나 장한 아이인데 저런 말을 듣고 살아?
행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단 말이야. 아빠가 하나뿐인 딸 걱정하느라 하루하루 보내지 않았으면 했어. 근데 이건 아니잖아. 지금까지 나한테 인색한 건 어떻게든 참았는데 내 가족 건드리는 건 더 못 참겠어. 그러니까 윤정민, 난 이렇게 절대 못 살아. 협의 이혼하기 싫으면 소송까지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존나, 넌 그럴 줄은 있고 인생은 돈인 거 몰라? 가진 거 하나 없는 애인 거 알면서도 결혼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섭섭하지. 내가 그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줬잖아. 너 얘처럼 부려먹었지. 나 대신 다른 사람 찾아서 살아봐. 난 더 이상 그 집 못하겠으니까. 분위기 망쳐서 죄송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변상해 드리도록 할게요. 아빠, 미안해. 부족한 딸이라서 미안해. 평생 동안 한 번밖에 없는 환갑잔치인데 못 참아서 미안해. 괜찮아. 넌 항상 나한텐 멋진 딸이야. 그 누구랑도 바꿀 수 없는 내 하나뿐인 아이. 그러니까 자신감 있게 걸어나가. 너 잘못한 거 없어. 부조리한 거 바로잡겠다는데 사람들 눈치를 왜 보니?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할게. 시부모님 사는 집이니까 내가 나갈게. 짐 싸러 갈 테니까 알아서 가. 난 아빠랑 시골에 있는 집으로 내려갈 거니까. 누가 알면 이혼 무서워하는 줄 알겠어. 그래. 어디 한번 세상의 무서움을 한번 맛봐야 정신 차리지? 어디 한번 누가 후회하나 보자. 그리고 소송 진행할 때 내가 느낀 이 수치심까지 가시고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해. 난 무섭지 않으니까. 그날 밤. 딸, 그동안 힘들어서 어떻게 참았어. 3년 동안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말이야. 엄마랑 얘기 많이 했어. 같은 며느리였으니까 혹시 통하는 게 있지 않을까 해서. 엄마랑 힘들었던 거 얘기하면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난 하소연할 대상을 찾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버린 쓰레기통을 찾았던 것 같아. 항상 미안함을 갖고 있었는데 오늘 그 사람이 아빠한테 하는 행동 보고 이성의 끈이 끊어지더라. 나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했는데 왜 아빠까지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될까 싶었어. 우리 딸, 그동안 고생 많았어. 아빠가 일찌감치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내가 진짜 그 마음 이해하고 알아줬다면 좀 더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렇게 드네. 이혼은 어렵고 힘들 거야. 혹시나 아빠 힘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하렴. 고마워, 아빠. 내 편이란 게 너무 행복해. 자, 그럼 오늘은 일찍 자자. 아니면 내일이 힘들어질 거니까. 안녕히 주무세요, 아빠. 다음날 오전. 이 배은망덕 한국 같으니라고 네가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들어와? 제가 못 올 곳이라도 왔나 보죠? 어차피 짐 싸러 온 거니까 모른 척 하세요. 뭐야?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고 하거늘. 정민이 그놈은 어쩌다가 너 같은 애한테 코가 끼어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아버님은 그럼 잘 나셨나요? 하긴 그러니까 어머님이 도망가셨겠죠. 잘못된 일이 있으면 여자 탓, 잘 되면 남자 덕. 그거 아버님이 항상 입에 달고 계시는 말이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란 역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놈이 아버님을 쏙 빼닮은 거잖아요. 생각 없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 뭐야? 이게 맞고 싶어서 정신이 나갔나? 때리세요. 그럼 폭행으로 신고할 테니까요. 아버님은 아들이 잘나서 좋겠어요. 와이프가 벌어오는 돈 훔쳐다가 차도 바꿔주니까 말이에요. 누구는 물건 하나 사려면 바들바들 떨면서 허락받아야 되는데 누구는 안방에 앉아서 편하게 얘기하고 말이에요.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상식이 통해야 가능하지 않나 싶네요. 저도 이 더러운 집구석에 있을 생각 없으니까 알아서 사세요. 그렇게 잘나셨으니 집안일 하나는 눈 감고도 하겠네요. 뭐야? 저런 버르장머리 없는 것이. 아이고, 우리 윤씨 집안이 망하려고 하다.
어찌 된 게 저런 것들만 쏙쏙 들어올 수 있는 게야? 다 자기들 운인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제 짐은 다 챙겼으니까 이만 가보겠습니다. 두 번 다신 보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잠시 후. 쟨 미쳤다고 하냐? 어떻게 시부한테 막말을 하고 살 수 있어?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뻐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 왜? 쟤 다녀갔어요? 아버지한테 뭐라고 갔길래 그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애가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때리면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한다고 하더라. 상식이 없다는 둥, 어른 공격 못하겠다는 둥. 넌 어쩌다가 저런 애를 우리 집에 끌어들인 거야? 내가 그런 애인 줄 알고 있었겠어요. 나도 이번에 사람들 앞에서 망신줘서 당황스러웠다니까요.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둥거리는데 내가 쪽팔려갖군. 이혼해! 저런 거 우리 집안에 이름도 못 남기게 해야 된다. 윤씨 집안 대대로 운명으로 남으래야. 너처럼 잘 된 애가 왜 저런 애한테 얽매이려고 하는 거냐? 난 죽어도 그런 걸 못 보니까 헤어져. 그리고 다음부터는 얼씬도 못하게 하란 말이다. 저도 그럴 생각이에요. 여자가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아니 그리고 죽으면 우리 집 귀신 될 거면서 그놈의 친정 타령은 얼마나 하는지. 자기 부모 챙길 거면 나랑 결혼은 왜 한 건지 모르겠다니까요. 안 그래도 변호사 만나서 소송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세요. 그거야 네가 잘하는 거니까 믿도록 하마. 참나, 내가 이 나이 먹고 뭐 하는 건지. 그리고 차는 언제 온다고 하냐? 친구들이 언제 타볼 수 있냐고 하는데 나도 알아야 말이지. 최대한 당겨달라고 하긴 할 건데 아마 환갑잔치 때 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 효도도 하고 얼마나 좋아. 며느리란 게 마음에 안 들지만 어찌됐든 간에 잘 해결하도록 해. 집안 시끄러워지는 건 못 보니까 말이다. 그날 밤. 이혼 소리야. 합의를 끝내. 그게 당신한테 이득이지 않겠어? 합의? 웃기지 마. 당신이야말로 찔리니까 합의로 끝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 건데? 뭐? 넌 아직도 네 잘못을 몰라? 너 때문에 내가 쪽팔려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너 혼자 화나서 들쑤신 날 기억도 못하는 건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기 전에 합의 이혼하는 게 좋을 거야. 그게 싫음 와서 빌어. 그럼 용서해줄 줄 알아? 뭐? 내가 돌았다고 사과를 하겠어? 난 아무 잘못 없어. 난 협의 같은 거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네가 나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너처럼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변호사 선임비 같은 거 알긴 하겠어? 하긴 모르니까 그런 말이 나오겠지. 그냥 얌전하게 합의 이혼으로 하면 일부 위자료 정도는 건네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돌았어. 난 그동안 착취당한 거 다 받아낼 건데. 네가 네 아빠 차 사준다고 내 월급들 강탈해 갔잖아. 이체한 기록이 그대로 있어서 말이야. 네 아빠 차는 네 돈으로 사줘. 나랑 이혼하고 네 돈으로 사주면 되겠네. 네 돈? 남편한테 네 돈? 이게 말하는 꼬라지 봐. 이 거지 같은 거 걷어줬더니 말을 이딴 식으로 해? 너 같은 건 그냥 매를 맞아야 정신 차리겠다. 어디 한번 누가 이기나 해볼까? 그렇게 해. 그리고 가진 거 없다고 하는데 난 없어도 아빠는 있어서 말이야. 너랑 이혼할 수 있으면 어떻게 써도 상관없다고 하는 거 있지? 뭐? 내가 다 아는데 어디서 허풍을 던지고 난리야. 가진 거 하나 없어. 장례식도 부조금으로 한 거 몰라? 그런 사람이 무슨 재산이 있다고 그래. 그렇게 무시해봐. 네가 이길까? 아니면 여기 땅 갖고 있는 내가 이길까? 돈은 너보다 훨씬 많을걸? 오늘 시세 알아보니까 생각보다 나가는 거 있지? 이거만 다 팔아도 억 단위는 손쉽던데 너 같은 게 만질 수 있는 금액일까 싶다. 뭐? 지금 억이라고 했어? 이 땅들이 모두 장인어른 거라고? 왜? 이제 가진 게 있으니까 탐이 나. 근데 어떡하나 몰라. 난 너 같은 놈이랑 같이 살 생각 추호도 없는데 말이야. 이혼할 생각밖에 없거든. 저기 미안해. 그니까 우리 이혼 안 하면 안 될까? 그렇게 장인어른이 돈 많고 눈 높으시면 내가 환갑잔치 조촐하게 준비 안 했지.
내가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야. 내가 지금까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하란 건지 모르겠네. 이거 합의 이혼 서류 절대 서명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이혼 소장은 곧 보낼 테니까 알고 있어. 알겠어? 잠시요. 오늘 오래 걸렸네. 사책을 너무 멀리 나간 거 아니야? 여기가 가로등이 없어서 생각보다 위험해. 다음엔 아빠랑 같이 나가자. 괜찮아, 아빠. 근데 아빠, 혹시 운전연수 시켜줄 수 있어? 기능까지는 해놨는데 도로주행을 못했어. 연습해서 시험 쳐야 될 것 같아. 아빠한테 모든 걸 맡기기엔 미안한 거 있지. 이제 내 앞가림은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 시간도 많은데 연수 정도야 해줄 수 있지. 근데 마음에 쓰이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도록 해. 너나 엄마나 고민거리가 있으면 딴 일하면서 신경 분산시키려는 경향이 있더라. 물론 그게 나쁘단 건 아니지만 우린 가족이잖아. 그게 사실은 아까 그 사람이 왔어. 협의이혼 하자고 하길래 싫다고 했고 아빠 무시하길래 재산이 이렇게 있는데 너 같은 게 이길 수 있겠냐고 했어. 아빠 건데 멋대로 말해서 미안해. 근데 순간적으로 무시하는 걸 보니 화가 났어. 괜찮아. 사람이 화를 안 내면 어디다 쓰겠어. 어떤 사람이 성인군자처럼 참고만 살 수 있겠어? 그리고 그런 놈한텐 과시해도 돼. 없는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별것도 아닌 놈이 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한 소리 해도 돼. 아빠 말은 강강약약을 하란 말이지? 알겠어. 그 말 가슴에 새겨둘게. 하긴 강약약강은 누가 봐도 쫌생이 같고 치졸하잖아. 윤정민 같이 말이야. 안 그래도 재산 듣더니 자기야 하면서 애교를 부리는데 소름이 돋는 거 있지? 아마 아빠한테 와서 잘하려고 노력할 거니까 넘어가지 마. 내가 이번엔 기필코 그놈이랑 이혼하고 말 거니까. 그래, 아빠가 우리 딸 편이 돼줘야지. 이참에 속 시원하게 복수하고 끝내. 일주일 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받고 찾아온 서윤지라고 합니다. 강 변호사님 맞으시죠? 네, 시간 딱 맞춰 오셨군요. 생각보다 말도 없이 늦는 분들이 많아서 말이에요. 아, 그런가요? 전 시간은 딱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서요.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이혼 소장을 작성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오게 됐어요.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기승전결과 육하원칙이 명확해야 사람들이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꼼꼼하게 물어보는 편이랍니다. 남편이 시댁과 친정을 차별했어요.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단 한 푼도 거들질 않았죠. 그리고 보조금도 가져가서 사용했어요. 남는 돈으로 장례를 치르긴 했는데 이렇게 비참하게 가셔야 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아빠 환갑잔치에서도 인색한 면모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의뢰인이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에 이혼을 하고 싶다. 이 말씀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감금이나 다름없는 시간들을 보내야만 됐어요. 여자는 밖에 나가서 일하면 안 된대요. 근데 생활비를 달라고 하면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죠. 심지어 메신저로도 그런 발언들을 했기에 증거로 갖고 왔어요. 집에서 부업으로 하던 일은 월급 받으면 남편한테 빼앗겼고요. 그래놓고 자기는 부모님한테 펑펑 쓰고 전 단 10만 원 쓰는 것마저 벌벌 떨어야 됐죠. 혹시 제가 당한 일대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당연합니다. 일단 직계가족이 배우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것까지 적용되니까요. 근데 이것들을 모두 적용하려면 소송에 필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랑 같이 받으러 다니면 되는 거고요. 위자료 같은 것도 요구할 건데 얼마나 받고 싶습니까? 적어도 6천만 원은 받고 싶어요. 제가 그동안 알바해서 벌어들인 비용과 정신적 피해 보상이요. 물론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최대한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럼 준비할 게 많으니까 일단 서명해 주세요.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고요. 앞으로 법적인 대응은 제가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이란 게 원래 오래 걸려요. 만약 짚히는 구석들이 있다면 사소한 거 하나까지 다 말해주셔야 됩니다. 아님 대응하지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리도록 할게요. 다음날. 장인어른, 많이 힘드시죠? 제가 농사를 도와드리려고 왔는데 방해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방해니까 당장 사라지는 게 좋을 걸세. 지금 자네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오는 건가? 아직 윤지랑 혼인 유지 중이니까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난 자네 볼 생각 없으니까 사라지게. 에이, 장인어른, 자꾸 그러시면 안 될 텐데요. 윤지가 사회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러세요? 돈만 많으면 이상한 사람 꼬이는 거는 마찬가지일 텐데 지키실 수 있으시겠어요? 차라리 제가 옆에 딱 달라붙어서 지키는 건 물론 재산도 불리면 일석이조 아닙니까? 저희 이런 갸륵한 마음도 몰라주시니 가슴이 아프네요. 갸륵한 마음 같은 소리라고 있군. 자네 그냥 돈 보고 온 거 아닌가? 내가 만약 재산이 없었다면 우리 윤지 같은 건 쓰레기 버리듯 던졌을 텐데 말이야. 땅 있단 말 듣자마자 바로 와서 이러는 거 보니 어이가 없군.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사라지게. 장인어른,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동안 윤지가 우울증 때문에 히스테리를 많이 부렸습니다. 처음엔 사랑으로 보듬어주면 되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윤지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걸 조금만 참작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 입 다무는 게 좋을 거야. 차라리 무릎 꿇고 싹싹 비는 게 좋았을 텐데. 내 딸이 우울증이라? 그건 자네 때문에 생긴 병이 아닌가 싶군. 우리 애를 그렇게 가두고 돈으로 목 조르지 않았다면 애가 우울증 느꼈을까? 난 기억하고 있네. 분명 결혼식 때 행복하게 웃고 있던 딸이 얼굴 말이네. 근데 요즘은 그런 얼굴을 보는 게 쉽지가 않아. 이 모든 건 자네와 나 때문이겠지.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게나. 만약 자꾸 찾아온다면 나도 그때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니까 말이네. 이렇게 저 대해도 되겠습니까? 장인어른이야 시골 땅 주인밖에 안 되지만 전 유명한 직종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따님 인생에 저 같은 길잡이가 없으면 어떻게 풍파를 헤쳐나가게 할 심산인지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없어도 괜찮아. 내가 곁에 있으면 되니까 말이네. 그때 너 미쳤어?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사라져. 윤지야,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네가 하라는 건 다 할게. 어머니 묘소에 찾아가서 매일 절하라고 해도 할게. 그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우리 연애할 땐 그렇게 달달했잖아. 근데 우리가 한순간에 헤어진다는 게 말이나 돼? 내가 이렇게 빌게. 웃기지 마. 내가 원하는 건 네가 소유하게 될 이 땅들이잖아. 만약 내가 이런 재산이 없었다면 네가 날 거들떠나 봤을까? 아니겠지. 물론 재산이 있어서 다시 본 건 맞아. 근데 네가 한 말을 듣고 나도 많이 반성했어. 생각해보니 난 내 가족을 챙기기 급급했으니까. 솔직히 장인어른까지 챙겨야 되나 싶었어. 네 말을 들으니까 아차 싶었는데 네가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니까 더 화가 나더라.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던가 싶은 생각 때문에 반항하게 됐던 것 같아. 물론 너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건 미안하게 생각해. 근데 너도 우울증 때문에 나 힘들게 했잖아. 서로 잘못한 게 있는 만큼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아니, 그럴수록 더 안 돼. 서로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넘어가자고. 그럼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다툼이 영원히 끝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너랑 나는 그냥 상극 같은 존재일 뿐이야. 물과 기름인 우리가 어떻게 섞일 수 있겠어? 그니까 이제 끝내자. 너랑 사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 그렇게 지옥이었어? 내가 너한테 무슨 쓴소리를 했는데 내가 왜 돈에 집착하게 됐는지 모르지? 네가 장모님 장례식 때 최고급으로 떡칠한 건 기억이 안 나? 그때 장례 비용만 1,000단위였어. 근데 내가 돈에 목을 맨다고? 너 그렇게 말할 권리도 없어. 자식이 부모 가는 날 화려하게 하고 싶다는 게 잘못이야. 윤정민, 너 진짜 어이없다. 어머님이 그렇게 돌아가실 때 얼마 나왔는지 기억 못하지? 그리고 매년 돈이 계속 나가고 있어. 근데 난 화장하고 선산이 묻는 그게 그렇게 거슬렸어. 넌 가장 좋은 옷, 관 맞춘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부조금도 부족해서 엄마한테 빌려간 거 알고 있어. 나한테 말씀해 주시더라.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근데 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가식으로라도 나한테 미안한 기색 내보이지 마. 넌 그럴 만한 가치도 없는 사람이니까. 그래.
이렇게 된 거 어떡하겠냐. 이혼하자. 난 분명하지 말자고 했어. 근데 네가 밀어붙인 거다. 나중에 패소했다고 해서 나한테 빌지나 말란 말이야. 너 같은 거 하루라도 더 보고 싶지 않으니까 오늘은 갈게. 아니, 오늘이 아니라 영원히 안 봤으면 좋겠어. 너 같은 놈이랑 잠깐이라도 같이 살았던 내가 원망스러워. 그니까 다음엔 재판장에서 봤으면 좋겠다. 한 달 후. 여보, 우리 이렇게 헤어져야 되는 거야? 나 아직 당신 사랑하는데 어떻게 나한테 매정하게 대할 수 있는 건데? 매정 같은 소리 하지 마.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는데? 넌 내가 힘들어하는 와중에 아빠한테 무슨 말하고 갔어? 내가 너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풍파에 휩쓸릴 것 같아? 나한테 거센 바람은 너 하나야. 너만 없으면 내 인생 더 나아질 수 있는 거라고. 나한테 장애물이라는 말을 하는 거야? 애초에 네가 그런 대우 받기 싫었으면 재산 같은 거 숨기지 말았어야지. 그리고 재산이 있단 거 알면서 모르는 척한 건 사귄 거 몰라? 너도 잘한 거 없으면서 왜 내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건데? 내가 알았어? 나도 몰랐던 사실이야. 네가 봤을 때 내가 다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겠지만 애초에 그건 아빠 명의로 돼 있어서 내가 알 길이 없었어. 나도 아빠한테 들은 건데 넌 항상 좋을 대로 생각하는구나. 다들 정숙하시기 바랍니다. 양쪽 변호사들이 변론을 듣고 판결하겠습니다. 원고 서윤지는 피고 윤정민과 결혼 생활을 했으나 친족에 받는 부당한 대우, 자신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지쳐 이혼을 결심했다. 또한 근로한 대가로 받은 급여 또한 피고에게 모두 빼앗기는 등 착취를 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제가 줬다는 겁니까? 어째서요? 애초에 내 명의를 실추시킨 건 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내가 당신 명의를 실추시켰다고? 그로 인해 당신 일상에서 바뀐 게 있어? 내가 사라진 거 말고 바뀐 건 하나도 없어. 그래, 집안일 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하느라 힘들었겠지. 근데 사회적 명예가 떨어지진 않았잖아. 그에 반해 나는 착취당한 증거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의심보다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말이야. 이제 이혼하게 돼서 남남이네? 아쉬운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지? 위자료는 톡톡히 보내도록 해. 저기, 되게 미안해. 우리 이혼하지 말자. 다시 재결합하는 거 어때? 내가 어떻게 당신을 버리겠어. 그니까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이제 당신한테 뭐라고 하지 않을게. 집안일 안 해도 되니까 집에만 있어주면 안 될까? 내가 매일 칼같이 귀가해서 따뜻한 밥도 지어줄게. 아님, 우리가 장인어른한테를 합가하는 것도 방법이야. 어떤 거 같아? 당신도 나 없이 안 되잖아. 내가 당신 없이 뭐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네. 그리고 법은 나한테 손을 들어줬어. 지금에야 와서 알가불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네가 뭔데 판사님이 정한 걸 뒤엎으려고 해? 항소할 거야. 이혼 같은 거 내가 할 거라고 생각해? 그게 다 얼마짜리 땅인데 거기 재개발된다고 했단 말이야. 내가 노른자 땅을 어떻게 포기하라고. 역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너는 어떻게 된 게 항상 같은 모습만 보이는 거야? 야, 윤정민. 그놈의 잘난 집안 끼고 행복하게 살아봐. 근데 뭐 가진 게 있나 모르겠네. 어차피 이름밖에 없는 옛 유산 같은 거잖아. 요즘 양만이나 평민 같은 게 어딨다고 그래. 아, 위자료 제때 안 넣으면 바로 지급 명령 신청서 작성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잠시요. 변호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덕분에 속 시원하게 이혼할 수 있었네요. 혹시나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미 됐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조금 복잡한 것 같아서 준비를 많이 하긴 했는데 사용을 다 할 수 있어서 이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합니다. 다만 위자료가 현저히 적은 것 같은데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아요. 그 사람은 지금 제가 물려받을 땅이 아쉬워서 어쩔 줄 몰라 하거든요. 이게 가장 큰 사이다가 아닐까 싶네요. 만약 변호사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결과를 얻었을까요? 친구한테 들었는데 이혼소송은 변호사와의 합이 얼마나 잘 맞느냐에 따라 갈린다고 그랬거든요. 소개를 받아 찾아갔던 곳인데 잘 돼서 다행인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요. 선배는 잘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전 선배를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릴 때 혼자 울고 있던 저를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녀주셨죠. 전 항상 그 기억 되새기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요. 어쩌면 지옥 같았던 시간을 그 추억 하나로 버틴 거니까요. 근데 설마 저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만약 그렇게 힘들어했던 걸 일찌감치 알았다면 이런 일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 변호사님? 저기 지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건지 마음 정리되면 말해주세요. 실은 윤지 씨 마음에 들어한다는 동료 변호사가 있거든요. 아, 당장 답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답 주세요. 전 항상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요. 윤지 씨 덜 힘들어질 때 그때 다시 말할게요. 아, 며칠 후. 윤지야, 내가 미안해. 내가 이렇게 잘못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한 번만 들어봐줘. 아버지한테도 너 못 잡았다고 엄청 혼났단 말이야. 앞으로 너한테 못된 짓 안 한다고 하니까 우리한테 한 번만 맞으면 안 될까?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사랑하는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뭐? 내가 미쳤다고 벗어난 곳에 다시 걸어 들어가? 그리고 너 이딴 식으로 자꾸 전화하면 그땐 접근금지 명령신청서 작성할 줄 알아. 그거 어기면 처벌 있는 거 알고 있지? 아예 빨간 줄이 찍찍 그리고 싶어서 환장한 것 같은데 난 너 같은 쓰레기 주워다가 재활용할 생각 없어. 아, 그러고 보니 닭뼈는 재활용도 안 되는 일반 쓰레기지? 나한테 너라는 존재는 딱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끊지 말아줘. 내가 위자료로 줘야 되는 거 지금 바로 사주의 의미로 줄 테니까 우리 재결합하자. 당신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반지도 하나 사왔어. 우리 돈 없어서 결혼 반지 하나 제대로 못 맞췄잖아. 그거 오래된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그니까 우리 앞으로 좋은 추억 만들면 되잖아. 넌 그냥 사라져. 불로 태워도 재로 남을 놈아. 너 같은 걸 내가 왜 거두니? 사람은 절대 고쳐 쓰는 거 절대 아니라는 어른들 말씀 몰라. 그리고 왜 너만 와서 사과하는 건데? 정 날 데려오고 싶으면 네 아빠도 와서 빌라고 해. 자기 나기 싫으면서 아들인 넌 그렇게 시켜먹는다니? 너도 전화로만 입 털지 말라고. 알겠어? 그냥 신고나 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다간 혈압이 오르겠다. 차단할 거니까 그냥 끊어. 아니야, 윤지야! 윤지야! 잠시 후. 누나, 일하는 거 힘들지 않아요? 그러다가 쓰러질 수 있으니까 시원한 물 마셔요. 아, 변호사님 왔어요? 오늘 날이 덥긴 한데 이 정도는 괜찮은걸요. 너 그렇게 부른다. 그냥 자기라고 불러주면 안 되나? 어허? 우리가 아직 그런 사이는 아니잖아. 그리고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면 그때 말해줄게. 안 그래도 전에 너한테 말한 그놈이 방금 전화 와서 스트레스 받을 것 같은데 냉수 먹고 밭이나 갈아야지. 방금 전화 왔다고요? 그놈 아직 정신 못 차렸나? 허튼 짓 할 생각 조금이라도 하지 마. 너 그러다가 권력남용으로 걸리는 수가 있어. 그리고 나 못 믿어? 내가 칼 차단했으니까 너도 너무 열받아 하지 말라고. 그것도 그렇네요. 누나, 도울 거 없어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티격태격하냐고요? 사실 그날 돌아가는 차에서 소개를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알고 보니 그 변호사는 저희 고등학교 후배였고 그 후배가 소개해준 사람 역시 꼭 같았던 거 있죠? 부모님을 여의고 힘들어하던 애를 케어해줬던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절 짝사랑했다고 해요. 처음엔 그게 부담스럽게 다가왔는데 어느 순간 가슴을 간지럽히더라고요. 물론 아직 윤정민한테 입었던 상처 때문에 여유가 생기지 않아 고백을 받아들이진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고백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처음엔 그 사람이 저희 유일한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아보니 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빨리 깨닫고 그놈을 버렸다면 엄마랑 아빠랑 좀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라는 후회가 밀려오긴 해요. 하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걸 발판 삼아 좋은 추억을 만들 생각이랍니다. 똥차는 가끔 연락 와서 사랑한다고 짓거리길래 바로 접근금지 신청을 했어요.
어기면 신고할 생각이었는데 겁이 났던 건지 그 후로는 연락 한 번 안 오더라고요. 그렇게 간이 작은 남자를 지금까지 만나서 살 줄은 꿈에도 몰랐죠. 그리고 지금은 벤치인 변호사 동생과 달달한 썸을 타며 아빠를 모시고 여행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을 조급하게 먹지 마시고 해야 할 일을 해결해 보세요. 그럼 저처럼 운명 같은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